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부산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12월 11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구인 구직 신청과 화상 면접, 부대 행사까지 모두 완전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150개 이상의 지역 중소, 중견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부산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대담한 부산 이 시간은 우리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초대 손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담한 부산 오늘은 사회자본연구소 박선미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이 사회자본연구소 일단 사회자본이라는 말부터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네.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게 사회자본이라고 하면 영어로 소셜 캐피털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소셜 캐피털이라고 하면 뭐 캐피털 회사 아니냐 이런 오해도 많이 받는데 네. 캐피털은 보통 자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자본이라면 뭐 동산, 부동산 같은 이런 이제 경제적인 가치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적 것들을 자본들을 그렇죠. 물적 말씀하시죠. 자본들을 네. 떠올리기 쉽고 또 최근에는 인적 자본, 사람이 곧 가치다라고 네. 해서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도 등장을 했는데요. 근데 이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의 공통점은 한 개인의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그 가치가. 그런데 최근 들어서 등장한 이 사회 자본이라는 개념은 사회적인 관계망을 통해서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고 협업을 해야지만 얻어낼 수 있는 자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생소한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고요. 그런데도 분명하게도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은 개인의 소유물이라면 사회 자본은 공동체, 공동의 소유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분명히 가치도 주고 나와 연결된 사람들에게도 가치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혜택을 공유하는 그런 자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쉽게 예를 들자면 왜 우리 어르신들 보시면은 목돈이 생기면 개를 부어라라고 그렇죠. 하시잖아요. 네. 은행에 갖다 주면 이자 얼마 못 받는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사회 자본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를 붓는다라는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나 혼자 붓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부어야지만 훨씬 더 큰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요. 뭐 예전부터 우리 이제 농촌 사회에서 전해져 내려왔던 두레라든지 품앗이라든지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같이 모이면 훨씬 더 큰 걸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자본의 모든 유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사회 관계망을 형성한 조직이나 또 모임의 구성원들 모두가 수혜자가 될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그런 것을 사회 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렇다면 그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같이 하고 공통의 자본을 축적해 나간다는 건 신뢰관계가 기반이 돼야 되겠죠. 네. 서로 믿고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챙겨야지라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겠죠. 뭐 일례로 들자면 20세기 말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도시의 공동화, 네. 그리고 빈집, 뭐 빈 공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인구의 감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황폐하고 이런 이제 마을들이 많이 생겨나고 네. 있습니다. 원도심, 구도심 같은 마을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뭐 이렇게 골목길을 밤에 지나다 보면은 왠지 좀 으쓱하고 좀 불안할 때도 있고 여자들은 혼자 다니기 좀 무서울 때도 있고 특히 아이들이 혼자서 이렇게 밤늦은 시간 귀가할 때 부모들은 마음이 막 이렇게 초조해지죠. 걱정되죠. 혹시 무슨 사고라도 생기지 않을까.
근데 뭐 그게 걱정이 된다고 해서 내가 매일같이 그 골목길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뭐 그걸 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고 순찰을 돌 수도 없는 거죠. 혼자서는 부족한 부분이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나도 우리 아이들의 귀갓길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딸이 혼자서 밤에 늦게 들어올 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웃분들하고 같이 뭐 주민 방범단이라든지 네. 순찰대를 조직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그 역할을 나눠서 하신다면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힘을 덜 들이면서도 안전이라는 아하. 그런 가치를 같이 나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사회자분은 혼자서 하기 힘든 부분을 여러 명이서 같이 한다. 그런데 그 여러 명이서 같이 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치를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신뢰하는 관계망이 형성된다면은 아주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자본이라고 생각이 그렇겠네요. 듭니다. 마을 방범대로 예로 들어주셨는데 그렇게 예를 통해서 이해가 확실하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이라는 가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혜택에는 뭐 비단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사회자본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박선미 대표께서 운영하시는 사회자본연구소는 이러한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일을 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사회자본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이 동참을 해야지만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자본이라는 이런 거고 우리 마을, 우리 공동체에서는 왜 사회자본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교육도 필요하고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이 도시재생 현장에서 특히 이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주도적인 역할이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현장에서 이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을의 사회자본을 함께 구축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다 좀 구체적으로 하시는 활동들을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보통 보면은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아직도 재개발 아닌가요? 라고 아, 하시는 분들 네. 많으세요. 이제 그렇게 혼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이 우리 마을에 유치가 됐습니다. 라고 하면 그럼 도로도 만들어 주나요? 도시가스도 설치해 주나요? 뭐 저 보기 싫었던 집들 허물어지는 저런 집들 싹 다 철거하고 새 집 지어 주나요? 그럼 우리 마을도 잘 사는 마을처럼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그 이제 예전에는 왜 부산이 한국 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급격하게 갑자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때를 기억하시는 어르신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 자고 일어나면 새 집이 지어져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우후죽순으로 막 이렇게 집이 지어졌었던 그런 네.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그분들이 집을 잘 지었을 리는 없겠죠. 그냥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임시 거처로 그렇게 집을 지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다른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시다 보니까 거기가 평생 거주지가 된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된 주거 환경이 부산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 들어가면 저는 오래된 집들 좀 철거해 주십시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그러면 그 오래된 집들을 철거하고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고 이쁜 집들을 이렇게 짓는다면은 보기에는 좋겠죠. 보기에는 좋겠지만 거기에서 살고 계시던 네. 원주민분들은 갈 곳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떤 터전을 경제적인 잃어버리게 여유가 되는 없기 거죠. 때문에 뭐 다른 곳으로밖에 이주할 수가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소위 우린 그걸 둥지 내몰림,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들 하는데요. 도시 재생은 그런 재개발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네. 지금 가지고 있는 현안이나 문제점을 새로운 걸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능이나 자원을 발굴을 해서 좀 더 우리 마을을 잘 살 수 있도록 원형을 보존하면서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잘 사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기능 복원, 새로운 기능을 재창출하는 그런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죠. 그래서 참여하고 의견을 표출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 우리 마을에는 어떤 기능이 도입이 되면 좋겠다, 어떤 자원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제 의견의 표출들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셨던 문제점이라든지 현안이라든지 또는 잊고 있었던 우리 마을의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도출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사실 그 마을에 가장 오래 살고 계신 분들이 그 마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지 네, 않겠습니까? 네. 어떤 문제점도 그렇고 개선해야 될 점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와 함께 또 그들의 어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잘 살기 위한 내몰리지 않고 내가 네. 사는 그 마을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계신데 여기에 또 어떤 젊은 층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내에서 어떤 일자리까지 창출이 될 수 있다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사실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고 하시는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과의 어떤 소통과 교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런데 사실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이 어려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와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이런 시대에 있어서 이 마을 분들과의 교류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요즘 저희도 많이 힘듭니다. 네. 이 공동체에서 사회 자본을 구축한다라는 건 제가 아까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고 그렇죠.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원천적으로 힘든 상황이 돼 버렸어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 독거노인분들 또는 1인 가구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마을에서 이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웃분들과 소통하고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삶의 낙이었는데 네. 요즘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사는데 낙이 없으셨다. 뭐 이렇게들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코로나 블루, 상실감 이런 게 특히 어르신들한테서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방식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이나 이런 미디어 디바이스에 대한 그런 이제 이용이 가능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활용을 해서 소통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가 한 교육 프로그램 수료식을 온라인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생중계로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아하. 왜 반응이 좋았냐면 이렇게 뭐 차려 입고 수료식이니까 막 이렇게 격식을 차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줄 생각을 했는데 집안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네. 앉아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댓글도 달고 하다 보니까 좀 생소하지만 신선한 경험이었다. 네. 재밌었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대면 사회에서는 이러한 소통이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이런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어르신분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하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죠. 그래서 이런 분들과는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실내에서의 집합 교육은 조금 힘드니까요. 네. 뭐 야외 공터나 쉼터나 이런 데서 1m 정도의 거리두기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마스크 쓰시고 소독 철저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뭐 마을 텃밭 가꾸기라든지 화분 만들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야외에서 네. 할 수 있는. 근데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너무 높으세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하는 게 이제 굳이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한다라는 꼭 소풍 나온 것 같다라는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한번 접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뭐 눈빛만으로도 소통이 그렇죠. 되는 거, 그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또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마을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온라인을 이용해서 공동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어떤 마을의 공동체나 또 도시 재생의 방향성이 좀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앞으로 이제 도시 재생과 공동체 만들기라는 부분도 전환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소통의 방식을 동원을 한다면 새로운 방법론들이 추가가 된다면 오히려 더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이 되지 않을까, 새로운 공론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온라인 공동체라는 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뭐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이렇게 원하는 기기를 이용해서 의견을 줄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다양한 이런 이제 의견들이 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통이 훨씬 더 강화될 수 네.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온라인 공동체는 신뢰가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면이 아니고 때로는 실명도 숨기고 이렇게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연 내가 상대방을 100%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공동체가 조성이 된다면 아마도 이런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규범, 규칙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세밀하게 디자인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공동체를 형성해야지 너무 광범위하게 공동체의 범위를 설정한다면 온라인 공동체도 크게 실효성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층간소음. 뭐 이런 아, 민감하잖아요. 요즘 그렇죠.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 아파트 동주민들만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뭐 이렇게 이제 밴드를 만들었다라든지 카페를 만들었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정말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겠죠. 네. 정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면은 이제 그런 이제 소통도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오프라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 공동체에서도 이 내부인과 외부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소통이 힘들다라고 해서 계속 그분들이 그걸 이제 거리를 두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스마트폰 교육이라든지 해드리면 정말 좋아하시고 네.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스마트 미디어 보급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들이 도시재생 현장에서 병행이 된다면 앞으로 그분들도 점점 익숙해지시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르신들도 어떤 스마트 기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어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때문에 네. 코로나 시대 비대면 언택트가 뭐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그분들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교육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네, 좀 더 맞습니다. 확대가 좀 되기를 바라고요. 네. 사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조금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좀 삭막해지고 메말라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 이 네.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의 그 포스트 시대 좀 더 이것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그만큼 지역 공동체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대면을 하지 못하는데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공동체에서는 그 범위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 정말 중요하게 화두가 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보건소, 지금처럼 코로나가 막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민센터, 보건소 분들이 나와서 구석구석 이렇게 방역을 하고 위생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부산의 저기 삼복도로라든지 원도심이나 구도심 이런 곳으로 가면 골목길이 너무 좁고 사람이 네. 지나다니기 힘든 그런 이제 경사진 곳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방역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사실은 마을 안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마을 현장에서 주민분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본인들이 직접 방역 기계를 이렇게 메고 그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위생 사각지대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시니까 이분들이 네. 그래서 구석구석 다 지금 관리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역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 투기 구간도 발견이 되고 재난재해 위험 구간도 발견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시고 또는 할 수 없는 부분을 외부 자원에 요청을 하시고 이런 형태로 마을 관리를 지금 주민분들이 실제로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런 다양한 관리 시스템을 이 마을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네. 어떻게 보면 좋은 효과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상이 좀 더 이렇게 공동체 단위로 확산이 되고 정착이 된다면은 훨씬 좋은 그런 이제 마을 관리 시스템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된다면은 뭐 마을 관리 협동조합 같은 주민 일자리 창출로까지 연계되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뭐 시나 각 구 차원에서 열심히 해주고 계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인력이라던가 또 어떤 시간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마을 단위로 그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주민분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좀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로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도시재생의 뉴딜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라는 건 새로운 기능을 복원하겠다, 마을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자리를 마을 단위에서 창출하겠다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이 뉴딜 사업이 시행되는 구간에서는 마을 비즈니스 모델, 주민 일자리 창출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사실 부산은 1990년대부터 행복마을 만들기라든지 뭐 삼북도로 르네상스 같은 네. 이런 부산형 도시재생 사업이 일찌감치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공동체라는 개념을 낯설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개념이 주민들에게 낯설게 다가오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모여서 뭔가를 같이 한다라는 개념도 쉽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 뉴딜이 지금 부산에서 상당히 다양한 마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좀 좋은 효과들이 많이 나오고 아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라고 하니까 이 마을의 자원들을 발굴을 하시는 거예요. 일례로 들자면 저기 우암동의 소막마을이라는 곳이 네. 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던 소막사 피란민들이 정착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마을인데요. 그런데 그 소막사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어요. 네. 실제로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도 계시고요. 한편으로 생각을 한다면 외지인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오래된 건물 위험한데 보기도 좀 그런데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마을의 문제점이다. 불편한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기 주민분들은 아니다. 이건 우리 마을의 소중한 역사 문화 자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마을의 자원을 활용을 해서 일자리를 한번 창출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그 소막사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해설사 수업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마을 해설사 활동을 하시면서 다양한 주민 일자리 창출 모델을 발굴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저기 부산 진구의 범천이동이란 마을이 있죠. 이 범천이동에 보면 호천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이 호천마을이 왜 유명해졌냐면 2017년도에 썸마이웨이라는 드라마 촬영을 예, 했었죠. 드라마 촬영지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젊은 관광객들이 이 마을을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네. 드라마 촬영지라는 그런 걸로. 그래서 이 주민분들이 고민을 한 거죠. 관광객들이 한철일 줄 알았는데 계속 방문을 하는 거예요. 네. 야경이 너무 이쁜 곳이거든요. 그래서 와서 저렇게 사진만 찍고 가는 게 너무 아까운 것 같다. 기왕 저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사진만 찍고 갈 게 아니라 저분들이 외지인들이 우리 마을에서 뭔가를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면 네. 좋겠다. 근데 우리 마을의 제일 좋은 자원은 이제 야경, 드라마 촬영지라는 부분이니까 우린 이걸 한번 활용을 해서 마을 사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분들이 지금 뭘 기획하고 계시냐면 이벤트 카페를 기획하고 계세요. 네. 연령도 높으신 분들이신데 이벤트 카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사진만 찍고 갈 게 아니라 좀 더 오래 머물면서 뭔가를 소비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을에서 마을 자원을 발굴하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면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마을 사업 등은 상당히 다양한 관점에서 발굴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 마을 자체만의 어떤 볼거리와 또 로컬 푸드 같은 경우도 개발이 된다면 네. 정말 사진만 찍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최근에 이러한 부산의 도시재생 트렌드가 좀 변화를 하고 있죠. 어떤 이 종류로 좀 변화가 되는 건가요? 최근에 부산의 도시재생의 또 하나의 트렌드로 추가된 게 돌봄이라는 네. 키워드입니다. 이제 도시재생 뉴딜과 더불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현 정부의 2대 국책 과제라고 할 수가 네. 있는데요. 그 두 개가 결합이 된 거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로 너무 빠르게 그렇죠. 진입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마을들도 상당 부분 있고요. 특히 저희가 주로 들어가는 원도심, 구도심 같은 삼복도로 같은 마을에는 이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고 독거 노인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마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평생을 살았던 마을인데 갑자기 몸이 불편하시거나 편찮으신 거예요. 그러면 혼자 계시니까 이분들은 시설에 입소를 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분들 가기 싫어하시는 거죠. 내가 평생을 살아왔던 마을인데 나랑 제일 친한 이웃들도 여기 살고 있는데 그 공간, 그 사람들하고 이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그 상실감은 엄청나게 네. 큰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목표가 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살던 곳에서 몸이 불편해지거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시설로 입소하지 않고 그 마을 안에서 돌봄 시스템이 갖춰져서 네.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음. 이 최근에 부산에서는 도시 재생과 그런 돌봄이 결합된 모델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기 부산 진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 선도 사업 지구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진구에 보면 안창마을이라는 네네. 그 오리고기로 유명한 네. 마을이죠. 그 안창마을에 저희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공유주택이라는 모델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공유주택은 편찮으시고 몸이 불편하신데 정말 중증 환자가 아닌 분들, 그래서 조금 살던 곳에서 어느 정도 조금만 케어를 해드린다면 혼자서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입소를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마을에 있는 이제 주택인 거죠. 공유주택인 아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웃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서 사시면서 이제 의식주를 공유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 돌봄이 결합된 제일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몸이 불편한 것보다 마음이 외로우신 게 어르신들한테는 더 클 수 있는데 네. 이런 돌봄 시스템이 상당히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 부산 진구뿐만 아니라 좀 다른 많은 구로도 좀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자, 사회자본연구소에서 많은 활동들을 계속 펼치고 계신데 앞으로는 또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저희도 이제 올해 코로나 여파로 어떻게 보면 활동의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비대면, 안전, 위생 이런 것들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요. 저희 활동도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온라인 주민 리빙랩 그리고 마을 안전지도 제작입니다. 이 리빙랩이라는 단어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좀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뭐 쉽게 설명하자면 생활연구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의 제일 전문가는 주민분들이시죠. 그래서 그 주민들이 생활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의 불편한 점, 개선해야 될 점 이러한 부분들을 뽑아내서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해법을 어떻게 모색하면 좋을까라는 걸 같이 공동으로 토론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그런 이제 장이 리빙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빙랩은 온라인으로 상당히 잘 진행이 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자를 비롯해서 이제 뭐 카카오톡 같은 실시간 채팅이라든지 또는 뭐 어플을 별도로 만든다라든지 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잘 만들어진다면은 어르신분들도 조금만 교육을 해드리면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얼마 전에 여기 사하구 신평 동매 마을 그리고 연제구 거제사동의 해맞이 마을이라는 이 두 군데 마을에서 그걸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주민분들하고 같이 처음에는 마을 구석구석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구간 뭐 이제 좀 해결돼야 될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내는 거죠.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걸 지도 위에 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주민분들하고 같이. 그리고 주민분들하고 같이 만들어진 그런 이제 마을 안전 지도를 그 온라인이나 모바일 어플로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그 매뉴얼을 교육을 해드리면 이분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매뉴얼을 활용을 해서 그 어플을 쓰시는 거예요. 쓰시면서 지금 뭐 어디 구간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했는데 다 치워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의견을 계속 주고받는 그런 네. 마을 안전 관리에 대한 이제 소통의 공론장이 조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마 앞으로 저희 활동도 이런 점점 비대면이 강화된다면 이런 온라인 모바일을 활용한 마을 안전 관리라든지 주민 리빙랩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어르신분들의 눈높이에서 좀 더 쉽게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이제 관점으로 접근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와 내 이웃,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회자본연구소의 다양한 활동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사회자본연구소 박선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자본을 활용한 자발적인 주민주도형 마을 시스템 정착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가 살고 있는 마을 공동체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담한 부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